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생후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염기 서열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치면 지금 엑손 검사 같은 경우는 3천만 배 이상 염기 서열을 찾고요. 게놈 검사는 뭐 30억 염기 서열을 찾는다고 합니다. 분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이런 검사라서 한 명의 검사만 해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용량의 엄청나게 빠른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임상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여기 이 NGS 패널 검사 정도 혹은 가끔 엑손 검사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모 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, 아니면 부모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부모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부모는 유전자 이상이 없는데 환자한테 있을 때 저희가 그 정상적인 유전자를 필터링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생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 찾아서 이상이 있구나. 이게 이상이 있으면 나쁜 건가? 뭐 괜찮은 건가? 저희가 확인해서 나쁜 거다, 뭐 괜찮은 거다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은 엑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2만 개 정도의 유전자 검사란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런 다양한 염기 서열들이 나옵니다. 그럼 이 염기 서열들을 3천만 염기 서열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럴 때 가장 이 유전자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죠.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염기 서열을 같이 넣어서 엄마 아빠랑 건강한 엄마 아빠한테 있는 염기 서열은 다 저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 제거를 합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염기 서열만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 검사를 저희가 이제 바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.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격 문제가 있고요. 보통 저희가 급여가 된다고 해도 75만 원, 뭐 80만 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검사 가격이 들 텐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검사를 하면 3배가 됩니다. 그래서 뭐 70만 원이라고 하면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잘 하지는 못하고요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동생을 어머니 아버님 원하시거나 할 때 사실 빨리 진단하고 싶으실 때 있거든요.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또 유전자 검사 이제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의심될 때 일부 환자는 모자이크 변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모자이크 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기한테 생겼는데 보통은 아기한테 이제 50%가 있을 때 저희가 쉽게 검사로 확인을 하는데요. 만약에 이게 한 7% 정도에만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NGS 유전자 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그러니까 추가로 이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시행을 해서 아주 작게 숨어 있는 유전자 모자이크 변이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가끔은 뇌에만 이런 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피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연구로 저희가 뇌 조직을 같이 써서 하고요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피에서 모자이크 변이 검사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뇌에 이랑이 좀 적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피지 이형성층 같은 경우에 뇌 조직에서만 혹은 피에서 아주 작은 정도로 이런 모자이크 변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더 연구 기법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많이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연구비로 연구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일부 환자들은 분명히 유전자 이상이 아니고 유전자 이상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뇌전증이랑 이런 건강한 대중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면역세포 아니면 사이토카인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뭐 감염 후에 감기 걸리고 나서 갑자기 경련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감기 걸리고서 오히려 경련이 없어지거나
이런 모습,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인데 오히려 뇌전증이 좋아지는 경우,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 면역 세포나 사이토카인에 뭔가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도 또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드물지만 저희가 유전자 진단이 되면 일부 환자들에서는 써볼 수 있는 약들이 가끔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에베롤리무스 연구를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. 이런 경우 엠토르 이니비터, 엠토르 억제제인데 엠토르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저희가 이 약을 썼고 일부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안에 데이터가 나올 논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. 네. 그래서 결국엔 사실 저희가 같은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이렇게 모이고 진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더 이 희귀 질환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아마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청년사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. 이제 18세 미만의 희귀 질환 환자에서 진단 진료비 전액을 국가랑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,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유전자 진단이 돼서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, 이 희귀 질환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지원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궁금하신 부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.